게 없는 거죠 지금 이러면은. 약간 거리 위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저는 이 상황에서 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고 뭐 처음에 그 의사 증언하겠다 그랬을 때 동조 안 했습니까? 지금 원내 정당 중에서는 개혁신당만 여기에 대해서 발생 가능한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예. 그것 때문에 총선 때 표가 더해졌는지 덜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냥 바른 소리 하고 가겠다는 의지로 간 거고 예. 민주당은 평소에 자기들 지론이 그거였기 때문에 예. 그냥 그러니까 관절하고 있었던 건데 이걸 오히려 여당이 이재명 대표를 곤란하게 해가지고 아 이거 우리 니네도 동조했잖아. 예. 그러니까 같이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지금은 자강두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럼 여당 내에서 정부랑 여당이 싸우는 모양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후미지켜의 권수석 김선수입니다. 네, 의료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료 혜택이라는 게 나나 내 주위 사람들이 아프기 전까지는 알기가 좀 힘든 일인데요. 하지만 저도 이제 요즘 직간접적으로 의사 만나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이런 문제는 있지만 비상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 기자분이 직접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영상을 딸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언급을 하며 의대 증원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확신과는 달리 여야 안팎에서 대통령이 현실의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당장 이 정치계 거물인 김종인 씨도 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이말 다치셔서 또 그 현역 의원 아버지인 이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아버님도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사실 저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당연히 겁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에 의료보험의 설계자셨고 그쵸. 김한규 의원의 부친께서도 최근까지도 이비인후과 그 전문의로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뭐 누구보다도 의료 접근성이 좋으신 분들인데도 속수무책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저희로서는 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의료 대란에서 언론에서 원인으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게 의대 정원 2,000명 확충한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 의대 정원 늘리는 게 갑자기 왜 시행이 되고 왜 이렇게 화두가 된 겁니까? 정부의 의대 증원 논리를 한번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35년에 의사 수가 15,000명이 부족하니까 지금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시켜서 10,000명을 35년까지 추가로 양성을 하고 또 나머지는 필수 의료 패키지로 5,000명을 바이탈로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주장에 논거로 쓰인 논문 3개 중 2개 논문의 요지를 왜곡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늘리는데 논거로 사용한 논문의 저자들인 이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랑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우리는 논문에서 이렇게 갑자기 2,000명씩 뽑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가 근거로 쓴 논문의 저자들이 지금 우리 저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밝히고 나온 거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의심이 되는 게 이 의대 정원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이 언젠지 아십니까? 그 10월에 작년 10월에 맞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하고 나서 정권 심판의 여론이 올라갈 때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대 정원 증가가 정치적인 목적을 띈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예전에 이런 권수석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은 이거 약간 급발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런 주장들이 이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의심만 하다가 이제 확신에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는데 8월 16일 이대 증원 관련 이제 보건복지위 그리고 교육위 그 연석 청문회 때였죠. 교육부는 이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제출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는 회의록이 뭐 폐기되었다고 했다가 이제는 뭐 작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등 졸렬한 말 바꾸기를 시전을 했습니다. 회의록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이제 의료계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회의록조차 당당히 공개 못하는 걸 보고 의대 증원이 이제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목도를 하게 된 거고 그 뒤에는 이제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의심이 이제 서서히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저희도 이번에 이제 이 이슈를 알아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공계 수재들이 의대로 빠지는 문제 되게 심각하고 이제 필수 의료과에 대한 인력 부족 해결을 하려면 어쨌든 그 미용 의료 시술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다 이제 그 미용 의료로 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을 왜 비판을 했습니까?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수록 사실 부작용이 커지잖아요. 네. 정말 이 2,000명을 뽑는다고 과연 이 지방의료 필수과가 살아날까요? 더욱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통해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건드리는 거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저는 이렇게 2,000명 뽑으면 네. 뭐 덜 받는다는 게 사실 의사분들 덜 받는다는 말이 웃기긴 하지만 네. 좀 덜 받는 인기과 의사 2,000명이 그냥 생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2,000명 증원을 통한 낙수 의사로는 그 필수 의료 쪽에서 이제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던 전공의들의 이탈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필수 의료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책이 그 급여 진료 수가 인상과 또 사법 리스크 해소라는 것은 이제 이 이슈가 거듭되면 될수록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2월 1일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의료정책 패키지에선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네.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 그 재원 마련 계획이나 수가 조정안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의대 정원은 2,000명 증원으로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수가 인상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이제 그 건강보험 납부자인 국민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 또 의대 증원은 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니까 이제 2,000명을 바로 꺼내든 것이죠.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정부의 태도에 분명히 인기 영합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대한민국 최고 계층이 뭐 네. 의료인들이잖아요, 의사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그 질시, 네. 자식들 좀 이제 정원 늘어서 의대 보내고 싶은 학부모 마음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어떤 이 의료 문제란 난제를 신중하게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지지율을 올릴 되게 좋은 기회로 보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문재인 정권이 이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의대 정원 늘리는 거? 네. 이 못한 걸 나는 해냈다 같은 좀 그런 시선도 기대를 하는 게 좀 느껴집니다. 네. 근데 이 모든 게 정부가 의사들을 누르고 이겨야 성립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 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버티면 이긴다 이런 말 하는 걸 보니까 정부도 사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김 선수 어떻게 이 정부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보니 이제 더 이상 의료계와 정부 간의 대화가 불가능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강대강 치킨 게임만 남은 상황인데 누가 이길 거냐고 물으신다면 이제 저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 정부의 핸들이 자이든 타이든 먼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민심이 너무 안 좋습니다. 8월 30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27%에서 23%로 이제 전저점 21%를 향해 곤두박질을 쳤거든요. 네. 근데 더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게 부정평가 원인 중 의대 정원 확대가 2%, 되게 미미한 수치에서 6%가 오른 8%로 집계가 된 것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최근 불거진 이 응급실 마비 사태가 유권자들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석도 있긴 하죠. 왜냐면 네. 이제 추석 때는 응급실에 사람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추석 때 큰 사고가 터졌는데 이 의정 갈등으로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저는 진짜 이제 탄핵 국면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네. 우리나라가 워낙에 위기에 강한 민족이라 지금 병원들이 어떻게 비상 운영 체제를 완비하고 돌리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4달 정도 더 버티면 그때 이제 의대 입시도 다 끝나고 사실 전공의들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사실 정부가 승리해서 마무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요새는 더 많이 들긴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저는 이거는 정치적인 승리고 네. 절대 이게 본질적인 의료 문제 해결은 물론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권수석이 하신 말씀대로 그 이주호 장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연찬회 자리에서 뭐 이길 수 있다, 네. 뭐 이런 말을 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장 그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이주호 장관을 이긴다는 워딩에 대해서 바로 반발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바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연찬회의 정부 인사들에게 그 여당 의원들까지도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런 게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제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죠. 네. 윤한홍 의원은 현장에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권선동 의원은 대통령실 정부 측 인사에게 별사항전 중인 전공의를 복귀시킬 보관이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하는데,
친윤들이 이렇게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눈을 비웠을 정도인데 믿기지가 않아서. 그쵸. 의료 붕괴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동안 이 대통령의 입안에 혀가 되길 자처했던 여당 의원들마저 이 불안에 떠는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보면은 정부가 고집부릴 동력이 점점 꺼져가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향후 전개가 되던 간에 어쨌든 지금 현재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은 어쨌든 평생 이 법을 집행하신 분이라 그런지 의사들을 그냥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 반국가 세력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당장 이제 이준석 천하람 의원 이 두 분이 야인이던 시절에 그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네. 여제조. 맞습니다. 여기서 한 20분 정도 하는 논의만 봐도 훨씬 생산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지방의료 개혁에 대한 얘기였나요? 그쵸. 네. 그런 주제들을 다뤘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의대 2,000명 증원 이런 자극적인 주제만 현재 이제 맨 앞에 나오니까 예. 뒤따른 얘기들도 깊이 있게 들어가질 못하고 그냥 이 의사수 논쟁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재인이 못한 의대 정원 확충을 윤석열이 했다. 이렇다고 대단한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한 좀 올바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다시 확립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네. 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뽑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정부의 방향성이 옳지 못하다는 생각은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근데 진짜 전문가의 각계각층의 얘기를 듣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러니까요. 네. 참 이게 실망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표한 강서보궐선거 참패 이후 네. 기자회견에서 수가 현실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때 범보수권 반응 어땠습니까? 이렇게 현실과 대안을 말해줘도 네. 듣지 않고 뭐 집 잔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한동훈 대표가 상황을 바로 잡아버려 동분서주해봐야 이준석 의원 말대로 일반 유권자가 보기에는 자강두바 자존심이 강한 두 바보의 대결로밖에 보이지 천재가 않습니다. 아니죠. 맞습니다. 이미 의료 붕괴의 전조 증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바보 둘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해봐야 의료 붕괴는 코 앞에 와 있고 네.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누가 이기든 유리한 그 꽃놀이패를 쥐고 흔들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이 이준석 같은 합리적 인사들을 포용할 수 있는 건강한 정당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미련이 아직도 남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지나간 버스는 지나간 버스고 개혁신당에서 이 의정 갈등에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네. 다행히 이제 개혁신당은 엄청난 무기를 아마 비대칭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 원내에 있는 8명 의원들 중에 뭐 4명은 국힘 의원들이고 이 민주당 계열 의원 3명은 현재 의사들 입장이랑 결이 살짝 달라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할 의원이 원내에는 제가 보기엔 이주영 의원밖에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선미 의원은 건보 심평원장 출신이고, 그쵸. 의사들의 적일 수도 있어요. 네, 민주당의 김윤 의원은 의료관리학 출신이라 아무래도 현장에 대한 이해가 의사들과 많이 다를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 8월 30일에 응급의료 패키지 법안이라는 걸 발의를 했는데 네. 좀 법안이랑 과거 이주영 의원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이쪽 종사를 했었으니까 네. 훌륭한 법안 발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계속 뭐 현 정부한테 쇼 좀 하지 마라, 좀 대국적으로 정치를 해라 말을 해놓고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죄송합니다만 현재 의료 상황도 또 우리 개혁신당도 지금 살얼음판 같지 않습니까? 네. 조금 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 전략, 전술 구사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가진 전문성 그리고 의료계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비해서 주목을 이렇게 덜 받고 있는 거는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활약으로는 뭔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이주영이라는 아주 좋은 전략 무기를 가진 개혁신당이 어떻게 이 갈등 국면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 제3당 당대표 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의원이 네. 이 보궐선거를 잡으려고 이 전남에서 한 달 살이 한다는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인데 네. 이주영 의원도 이 파업 중인 이 뜻있는 전공의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궐선거 열리는 그 지방에 내려가서 네. 지역 의료가 얼마나 파탄 났는지 유튜브로 고발도 좀 하고 봉사도 하면서 인지도도 올리고 더 큰 스피커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또
우리나라 이 남녀 대결 또 얼마나 심합니까? 네. 이주영 의원이란 분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젊은 남녀들한테 저는 새로운 리더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봐서 이런 좀 착한 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엉뚱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좀 참신한 시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철수 의원도 이제 대선 또 서울시장 낙선 이후에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이 서서히 사그라들어가다가 그쵸.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순식간에 대권 주자로 다시 발돋움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때 그 땀에 젖은 그 진료복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실현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이주원이 이런 그림 한번 연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도 합니다. 그쵸. 네,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다가도 이제 의료 대란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는 생각을 하면은 또 다시 아찔해집니다. 그쵸. 무섭죠. 네, 계기가 무엇이 되었건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를 합니다. 또 의료계도 하루빨리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때까지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안전과 평안을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OECD 최고 수준의 의료 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이 다시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품위지켜의 김선수 권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